지방선거 특집 3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3부에는 김은희 용산구의원 국민주권당 예비후보님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주권당 후보님이 한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시는데요. 국민주권당 이름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오늘 김은희 후보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아닙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이제 오늘은 현수막도 걸고 이제 현수막 걸었어요? 외벽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시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인사도 드리고, 네, 또 중간중간 사람들도 뵙고 오늘은 또 아침에 아침 인사 하는데 제가 지금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거 느껴지시죠? 네. 어떤 꽃집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잠깐 들렸는데 사투리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이랬더니 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산 제일여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산 제일여중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고향분도 만나게 되고 그런 또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마산 제일여고. 지금은 거기가 창원이죠? 네, 그렇죠. 창원으로 통합되어 있죠. 지금 맞습니다. 마산 분들은 좀 네. 그걸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은 경남 창녕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마산으로 그러면서 자취했었거든요. 네. 마산에 대한 추억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공부했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하고 보통 이제 저는 농민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창녕이기 때문에 늘 뭐 주말에는 집에 가서 또 일하고 올라오고 또 이제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이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꽤 고생하셨네요. 뭐 그게 저의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생활력의 기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가서 일손 돕고. 일손 돕고. 그러셨네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소개가 조금 되긴 됐는데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중구 용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용산의 가선거구면은 남영동, 효창동, 청파동 여기가 이제 선거구에 가선거구에 구현 후보로 나온 국민주권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김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용산에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그러면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 동네 같은데요? 네, 가깝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엄청 가깝습니다. 언덕만 넘으면은. 그럼 혹시 오실 때 걸어오셨어요? 걸어오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늦을까봐. 그러셨군요. 바쁘시니까요. 버스 조금 타고 그러니까 걸어왔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정말 뭐 한 5분 10분 단위로 그렇습니다. 그러시겠네요. 평소 같았으면 걸어오실 수 충분히 있는 그러죠. 그리고 거리였네요. 보통 많이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촛불 대행진을 국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기서 463번 타고 이동하는 보통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시네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아까 촛불행동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최근까지 가장 뭐 좀 중심적인 또는 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런 활동은 어떤 활동이셨어요? 촛불행동입니다. 네. 촛불행동이요? 네, 촛불행동 중구 용산 촛불행동으로 지금은 이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2022년이죠.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부터 윤석열의 낙선 운동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당선되자마자 3월부터 저희가 집회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또 그랬던 게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국방부로 이전한다. 용산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용산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용산 미군기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집무실을 이전하면은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원이 영원히 안 들어온다. 우리한테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군요. 윤석열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계속 지금 있었으면은 그곳은 윤석열을 경호하는 곳으로 계속 쓰여졌을 것 같고 그랬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서 어쨌든 윤석열을 반대하는 운동, 비판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행동을 만나게 되었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용산 문제가 이런
걸 출발로 해서 촛불행동을 만들고 용산 촛불행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구 용산 촛불행동으로 지금 확대시켜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촛불행동 우리 선생님들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네. 그럼요. 사실은 촛불행동은 지금도 마찬가지네. 촛불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정말 4년 동안 지금까지 이 나라만을 걱정하면서 아마 싸우고 계신데 감동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탄핵시킬 때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됐잖아요. 그랬죠. 탄핵을 시키기 위한 활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가 2022년부터 2022년 한 8월부터 퇴진을 걸었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2023년, 2024년까지 이제 내란 일어나기 전부터 저희는 탄핵을 예. 네, 걸면서 싸워왔어요. 그리고 2024년은 반드시 탄핵시키자 해서 하반기에 탄핵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집회를 앞으로 계속돼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매일매일 집회를 또 해야 되니까. 12.3 계엄 전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유권자 대회도 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촛불 중앙에서 이제 탄핵 기금 5억 마련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는 우리 목표는 얼마만큼 정하지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 정도로 그러면 하려면 1,000만 원은 모금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중구 용산 촛불행동에서 그때는 용산 촛불행동. 용산 촛불행동. 네, 용산 촛불행동에서 1,000만 원을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예. 이런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70대, 80대 막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지금요. 60 아마 제가 거의 완전 어린 편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선생님들이 금 모으기를 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금이요? 네. 그때 당시에 금값이 한 45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비싸다고 비쌌죠.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비싸죠. 지금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모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97년도에 금모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나라가 파탄나게 생겼는데 금모기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모으죠?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또 회원 중에서 어떤 분이 엄마한테 받았던 거, 뭐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거 이런 거 물론 이제 24K는 우리 안 받는다고 해서 그거 너무 이제 비싸잖아요. 순금이니까 그러면 막 그냥 좀 굴러다니고 있는 14K나 예. 이런 것만 그만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가져오시고 또 누구는 뭐 이빨도 가져오시고 금이빨 가져오시고 귀걸이 한쪽 잃어버린 거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누구랑 또 딸이 뭐 옛날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은 뭐 엄마한테 그냥 엄마 써 이렇게 하면서 준 거 이런 거 다 모았어요. 그래서 금이 모아졌는데 그 금을 제가 이제 종로 상가에 가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예. 그걸 발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거래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또 예.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돈이요. 우리 한 300만 원 정도 모일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결혼 반지 꺼내고 그랬었는데 800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800만 원이요? 네. 이렇게 금바가 딱 만들어졌거든요. 골드바. 저는 무서워갖고 골드바. 근데 길거리에서 그 현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 골드바 사진 좀 찍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있습니다. 오늘 안 보냈네 제가 골드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나 누가 따라올까 봐. 800만 원 현금을 800만 현금을 딱 현금을 줘요 그게요. 혼자서요? 네 혼자 갔어요. 계셨어요? 네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방에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달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의지 그리고 특히 탄핵을 시키는 데서 뭔가 자기 몸도 사실 매일매일 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에 있는 금까지 모아가지고 후원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또 윤석열 파면의 그 과정은 보면 예. 매일매일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국동에서 그 추운 날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 집회를 12.3 했었습니다. 계엄부터 4월 그렇죠. 4일까지요. 그죠? 그죠. 그날을 지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원체 이제 윤석열이 지금의 자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해서 그리고 그런 정보도 있었죠. 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사실 정보가 있었지요. 예. 그리고 우리는 약간 확신했었습니다. 촛불행동은 계속 이제 그런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소문처럼 떠돌고 있었는데 네, 소문처럼 떠돌고도 이거 소문 있었고. 아니다. 그렇지, 소문 아니다. 이거 분명히 왜냐하면 걔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엄 아니면 전쟁이다. 어떻게 되겠냐. 예. 이런 걸 항상 준비를 했었고 그런 토론할 때마다 우리 70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계엄이 만약에 돼서 탱크가 밀고 온다면 우리가 막는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딱 계엄이 터진 그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보고는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계엄을 겪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피해를 볼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피하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이 탱크 앞에 누울 테니까. 저기 지금 어르신들 많이 보이시네요. 어르신들 여기는 이제 유권자 대회 동네에서 할 때고 우리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지금 92세 선생님이세요. 92세요? 예, 92세 선생님. 그리고 집회 나왔다가 또 막 서울 시청에서 넘어져갖고 골관절 막 부러지시고 막 이러시기도 하셨는데 어떤 엄청 그런
예국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시네요. 사실 이제 활동해왔던 여기 선생님들 보십시오. 저기 예. 선생님들이 그러시네요. 다 저기가 이제 우리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늘 저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예. 네, 지켰던 또 곳입니다. 그날은 이제 저분들이 탄핵되는 날이었던 저렇게 것 같습니다. 싸우시고 네. 금도 모으시고. 네, 금도 모으고 네, 투쟁도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예. 저분들도 응원봉도 들고 계시네요. 네, 응원봉도 만들었어요 또. 만든 또 우리 거예요? 선생님은요 응원봉을 또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응원봉이 비싸더라고요, 엄청요. 그렇다면서요? 그 5만 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 커피컵 있잖아요. 그 일회용 예. 컵 있죠. 그 컵으로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막 가지고 저 선생님 가지고 다닌 거 보면 커피컵 예. 잔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네, 셀로판지 같은 거 넣고 막 후레쉬로 불 켜가지고 막. 남태령을 지켰던 네, 네, 그런 그 또 K-팝 선생님들입니다. 네. 응원봉 걸스 네. 그분 세 분 네. 그분들을 꼭 저희가 모시려고 네. 저희가 뭐 공개 출연 요청도 했는데 네. 아직은 못 모시고 있는데 응원봉 보니까 다시 또 그리고 저기 선생님 생각납니다. 지금 응원봉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그 계엄 터졌을 때 예. 그 담장을 넘는 그 군인들을 끌어내렸던 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담 넘었잖아요. 넘고 그랬죠, 근데 그때. 담장을 넘는 군인들을 끌어내는데 근데 사실은 그들의 의지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끌어내리니까 그냥 못 이긴 척. 네.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시민들이 또 같이 막 움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막았던 네, 우리 선생님들 역사 현장에 계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엄 날 아까 우리 늘 준비되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예. 계엄이 터지자마자 우리 용산 촛불은 촛불 저가 깃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깃발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깃발을 근데 가지고 그때 나갔냐 이렇게 하던데. 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가셨어요? 걸어가셨어요? 버스 타고 가셨어요? 지하철 타고 가셨어요? 자가용 타고 갔는데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아까 그 할아버지 한 명은 예. 저한테 전화해갖고 김 대표 피하라고 예. 우리가 가겠다. 예. 우리가 계엄을 막겠다. 이렇게 하셨고 근데 이제 우리 또 다른 40대 분이 전화해갖고 언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막 다 그때 옷을 복장에 막 잠옷 복장에 그냥 패딩한 게 있고 이런 복장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그래도 갔는데 어떻게 그때 한강을 넘으셨네요. 그렇죠. 우리 빨리 갔거든요. 예. 빨리 가 그게 국민은행 막기 전에. 거기에 딱 이제 주차를 하고 막 가서 처음에는 이제 무서워서 깃발을 필 수는 없었습니다. 깃발을 피지는 못하고 깃발만 들고 다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엄청 많이 이렇게 항의하고 같이 이제 계엄을 해제하라 막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을 때 저희가 딱 깃발을 펼쳤죠. 그랬더니 용산 촛불행동 아마 그걸 보고 촛불행동에서 용산 촛불행동 깃발로 모여라 이렇게 아마 띄었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용산 촛불행동을 보고 이제 모였는데 그때 용산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지역 분들이 용산 촛불행동 깃발을 보고 마음이 안심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깃발을 가져간 게 또 우리가 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때 초창기에 초기에 가서 네. 계속 모이는 그런 과정도 지켜보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처음에는 약간 불안했지만 네네. 많이들 모이는 거 보면서 이제 힘이 난다. 네 그리고 막 대학생들도 든든하다. 와서 대학생들이 자유발언들 뭐 시험 공부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 책을 보고 왔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할 때 가능하다 이거 지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네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미군기지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 모임. 네네. 여기도 또 대표로 활동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이 모임, 이 주민 모임은 어떤 모임이고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제가 용산에 이사 온 이유가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찾아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용산에 이사 왔어요. 제가 원래는 도봉에 용산 살았거든요.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사실은 서울 한복판에 이 미군기지가 있는 거가 말이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에 또 환경오염 문제도 엄청 심각했단 말이에요. 예전 2000년대부터 계속 터져 나오는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도 안 되고 계속 그냥 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원래는 그때쯤에서 2016년도까지는 용산 기지를 다 반환된다. 그다음에 공원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했는데 그래서 뭐 맞아요. 평택으로 간다. 평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용산도 사용하고 평택도 사용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평택을 또 확장공사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출이 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또 그걸 함께했던 많은 전국에 함께 투쟁했던 분들의 고통과 상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무 아랑곳 없이 미군기지가 용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되찾는 데에 내가 좀 이후에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서 이제 용산의 효창도에 그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마침
박근혜 정부 때 SCM 그러니까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가 있습니다. 그걸 원래는 그걸 다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잔류시킨다. 근데 지금 한참 이슈되고 있는 전작권을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한미연합사를 이전을 안 하고 여기 잔류시킨다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민들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 소송을 했었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아야 된다. 그 안에 잔류부지 없이 한미연합사 없이 그다음에 드래곤 힐 호텔 없이 싹 다 반환받아야 되고 오염 문제도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이 책임져야 온전히 반환받는 거다. 원인 제공자가 네, 그렇죠. 다 그것까지 하고 나가라. 네, 그런 운동이 이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10여 년간 진행해 왔고 특히 이제 그 안에는 탄저균 또 실험 문제가 또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한참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 탄저균 실험실이 뭐 탄저균 실험을 그 평택 미군기지에서 했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발표된 그 자료에 보면은 용산에서 했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용산에서 몇 번 했냐 언제부터 했냐 막 이런 걸 밝히라는 운동들을 쭉 진행했죠. 뭐가 좀 나오긴 나왔습니까? 네.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평택에서는 한 번 했고 2015년 한 번 했고 그동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에서 15번 했다. 15번이요? 예. 근데 이게 그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그 장소가 그 안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121 후송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병원 안에 있었던 그 병원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 담벼락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어린이집도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그 탄저균이라는 고위험 병원군이라서 그러니까요. 함부로 국내 반입하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반입해서 실험을 15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네요. 우리가 주권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국민들이 막 주권을 엄청 주장하는데 그때는 막 하면은 미국이 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뭐 미국의 은혜 또는 미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냐 또 이런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그 운동을 했는데 막 엄청 확산되지는 잘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충격적인 그런 운동들도 함께 하고 뭐 또 소송도 하기도 하고 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염 문제를 정화 책임을 미국한테 묻는 이런 활동을 해오다가 2017년도에 저희가 또 엄청 큰 걸 또 발표를 한 게 했습니다. 포이아라고. 미국에는 정보자유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보자유법이요? 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미국 정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만약에 그걸 청구를 하거나 요청을 한다면은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미군 기지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차단이 돼요. 그렇겠죠.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이거는 국가 기밀이니까. 안 된다. 근데 한미 관계 문제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차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게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제 그 포야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해봤죠. 그래서 미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 공개를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용산 기지 안에서 있었던 오염 사고 중에서 유류 오염만 다른 오염은 빼고 유류 기름 유출 사건만 공개하는 거가 이제 날라왔습니다. 영어로 다 날라온 걸 막 저희가 막 번역을 하고 그걸 이제 큰 지도를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데 은폐되어 있는 사건이 84건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정부한테는 전혀 알리지 않은 공개하지 않은 사건들이. 84건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1년에 몇 건씩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1년에 몇 건씩도 생기고 엄청 큰 사건도 있었어요. 그 사건 중에서 굉장히 기억 남는 거는 1997년도 사건이었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기가 게이트로 따지면 14번 게이트예요. 미군 기지는 21개, 21번 게이트까지 있거든요. 용산 기지. 용산 미군 기지에 들어가는 게이트가요. 지금 이제 많이 닫혀 있는데 이 14번 게이트가 이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되어 가지고 큰 잔디바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옛날에 미군들이 그 안에 있을 때도 그 안이 다목적 운동장 이런 걸로 사용됐어요. 그게. 그 야구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요. 맞아요. 그래서 야구도 막 경기도 막 열리고 그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그 전에 97년도에 공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걸 들었다 갔던 거예요. 근데 땅이 막 다 시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이 시큼게 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로 막 덮어져 있었고 이래서 그걸 이제 녹색연합에 그때 당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에서 그 공사 하던 분들이 네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사를 한 거는 2002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보를 한 건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그 포야를 통해서 그 사건을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9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5년 후에 알려진 거예요. 그게 그냥 덮여져 있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갖고 이제 막 폭로하면서 토론회를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이 물순환 정책과 과장님이 같이 나와서 예. 토론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포야에 의하면은 97년도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97년도 당시에 용산구청의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제보를 너무 막 사람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아갖고 냄새난다. 네, 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촌동 쪽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미측에 협조하여 들어갔는데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한 데만 보여준 거예요. 미측에서. 자기도 들어갔는데. 네네, 자기 들어갔는데 근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덮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대표님 말씀이 맞다. 그때 그 사건이 97년도 오염 사건이었고 그게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거였다. 네, 이런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요즘 진짜 비밀이 없습니다. 네, 이제서야 밝혀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 주민들이 네. 그 당시에 네. 목격 네. 또는 냄새, 네네. 그죠? 그런 경험이 있군요. 네, 그런 사건들을 이제 밝히는 또 일도 해왔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네.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네. 범죄 경력이 생기신 건가요? 네. 범죄 경력이 3건이세요? 네, 범죄 경력은 우선은 지금 이제 아마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들 검색하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다른 분보다 제가 이제 그 범죄 경력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럼 아마 그게 또 이제 막 나중에 공보물에 보면 다 뒤에 적혀 그러죠. 나오거든요. 네, 그거 전과가 있다. 네, 전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해명하는 것도 약간 예. 그러는데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3건 그리고 이제 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확인해 보면은 6건 이렇게 건이요? 나옵니다. 네, 아마 놀랄 겁니다. 무슨 3 플러스 3이네요. 네, 무슨 범죄자인가 예.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선 3건은 학교 때 대학 시절에 네, 어쨌든 97년도에 제가 이제 양력으로 보면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총학생회장이요? 총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대선 자금 공개하라, 교육재정 확보하라 이런 투쟁들도 펼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평양시 학생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남북관계 잘해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막 이 팩스로 아마 올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양시 학생위원회에서 온 걸 뭐 학교에 게시를 했다가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네, 또 이런 걸로 평양에서 초청 왔다. 평양시 학생위원회에서 남측 학생들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걸 이제 그걸 이제 게시한 거예요. 그걸 이제 게시를 했던 거죠.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이제 총학생회장이다 이렇게 된 거군요. 이런 식으로죠. 그걸 이제 뭐 이적 표현물을 이제 배포했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요즘에 다 인터넷에서 안 볼 수 있잖아요, 다. 맞아요. 북구의 노동신문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냥 보도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거 한 게 했다고 제가. 97년이니까 네. 29년, 30년 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걸리면서 그게 막 제 아마 범죄 경력이 보면은 뭐 특공방, 뭐 국보법, 폭력, 화염병 뭐 이게 다 있어요. 특공방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전에 뭐 나경원한테는 막 엄청 빠로요? 예, 빠로. 그냥 막 이렇게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뭘 했겠어요 그때요. 그렇죠. 집회를 참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집회가 뭐 경찰과 막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게 다 적용이 됐었습니다. 집시법. 네. 좀 뭐 몽둥이 하나 들고 있으면 폭행. 네, 그렇죠. 저희가 근데 몽둥이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몽둥이들 들 학생이 있었다. 뭐 같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집회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이제 한번 구속이 됐었고 또 이제 한 청년을 뭐 이적 단체 이렇게 또 하면서 또 다시 구속이 되면서 저희 이제 실형을 또 살았고. 그럼 한 청년 조직으로도 한번 구속이 되죠. 네. 왜냐면 근데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당연히 한 청년의 중앙위원이 되거든요. 근데 당연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한 청년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구속 막 이렇게 된 건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2년 살다가 이제 나와서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그때 당시에 또 구재단을 비리재단, 족벌재단 이런 걸 몰아내는 또 덕성여대가 사학비리 사학비리 또 많이 심했습니다. 네,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싸움을 그동안 살고 나와서 석방되고 나서 이제 덕성여대 비리재단 복학을 했어요. 또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감옥에 있는 그 97년도에도 비리재단을 몰아내는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엄청 죄책감이 쌓였었어요. 제가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그게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막 학우들이 진행하는 게 엄청 힘들었던 것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되겠다. 했어요. 네. 그래서 나와서 그 싸움을 했는데 1년 동안 총장실 선거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겼어요. 결국에는. 근데 총장실 선거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배가 떨어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배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재판을 받으면서는 200만 원 또 벌금이 벌금이요, 그거는. 네, 그 벌금을 떨었어요. 벌금. 그래서, 네.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건조물 침입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네. 벌금 200만 원. 네, 벌금 200만 원.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또 내줬습니다. 내줬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싸움의 성과로 그때 같이 싸움했던 교협 회장님, 교수협회 회장님이 총장님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그 선생님을 지금은 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금 83세 이러신데. 그러면은 덕성여대 네. 학원민주화. 네, 학원민주화 투쟁에 성공하셨나요? 그렇죠. 성공했죠. 그 힘으로 제가 지금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같이 싸웠던 많은 우리 덕성여대 학우들은 그 성과를 아마 인생의 큰 디딤돌로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면 된다. 우리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러시군요. 이런 걸 또. 저도 덕성여대는 몇 번 가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덕성여대 학원민주화 투쟁의 네. 유명 인사시네요. 주역 중에 한 분이네요. 아, 주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조금 역할을 하셨다. 네, 조금 역할을 했다. 네.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랬고 또 이제 세 건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건에는 안 올라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확인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이 있더라.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세 건이 또 있습니다. 예, 용산에 와서 촛불행동. 예, 촛불행동 하면서도 그러는데 그보다는 이제 약간 미군기지도 그렇고 용산 어린이 정원을 윤석열이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규탄하고 이러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집시법으로 이제 또 걸어가지고 벌금 또 50만 원. 또 윤석열 탄핵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소음 측정해서 걸렸다 해서 사실은 다 경찰이랑 협의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정보과랑 다 협의하고 해요. 그리고 지금 소음이 좀 세다 하면 와서 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저를 아마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완전 저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비과장이. 원래 경비과가 용산에서는 아마 거기가 또 승진의 또 코스였어요. 이렇게 경찰서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 보통 이제 1급인가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옮겨가면서 용산경찰서가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충성을 다하면 이제 진급할 수 있는 공지. 그러니까 이 경비과장이 아마 저를 그렇게 안 좋게 봐서 계속 이제 그런 걸 걸었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때 그 용산경찰서장은 구속됐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라인이겠네요. 그때 그 라인일 수도 있고 또 그때 그 이후에 용산경찰서가 뭐 재편이 커졌어요. 훨씬 커져가지고. 초창기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초창기니까 더 강화가 됐겠네요. 네, 더 강화가 됐겠죠. 그래서 다 진짜 정보과랑 협의를 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짤도 없이 그냥 저를 이제 몇 번 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 조사를 받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지난 총선 때인 것 같아요. 총선 때 또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는 권영세 낙선 운동을 또 했단 말이에요. 권영세. 네, 권영세. 윤석열의 선배잖아요. 네네. 그 운동을 했는데 또 그것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오래다. 권영세가 용산에 출마했었군요. 그렇죠. 그때. 지금도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그러네요. 국회의원입니다. 네. 현역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예. 3+3이거죠. 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범죄 경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것 죄밖에 없는데. 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를 잡범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니까요. 네네.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 이것 때문에 나왔다. 네. 그러실 거잖아요. 네네. 예. 그 말씀 좀 이제 해주시죠. 네, 핵심은 사실은 내란을 완전 청산하자 이것 때문에 사실 나왔어요. 내란을 완전 청산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현수막에 내란 청산 국힘당 해산 이렇게 딱 걸었어요. 누가 구의원 후보가 그런 걸 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구의원으로 대해서 역할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거는 뭐 그거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되고 정치로 나선다면 우리 국민들을 조직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내란 청산 국힘당 해산이 지금의 가장 시대적 과제다.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구의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사실은 또 이제 용산은
이태원 참사가 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태원 참사 아직도가 아니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태원 참사의 어떤 진상 규명, 예. 책임자 처벌, 특히 책임자인 박희영 구청장이 아직도 예. 네, 지금 있습니다. 구청장이잖아요. 네, 지금 구청장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옵니까? 이번 선거에 나오려고 수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국힘당을 탈당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복당을 하고 나오려고 했죠. 근데 이제 복당을 안 받아줬어요. 국힘당에서. 아마 뭐 꿍꿍이 속들이 다 있겠죠, 뭔가. 그랬고 아마 장동혁이 안 받아준 건가요, 그러면? 그거 좀 특이하네요. 뭐 선관위 그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인선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네, 광천위원회. 거기서 서울시당에서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네. 야, 얘는 좀 심하다. 이 사람은 너무 심하다. 이 사람을 갖고 가기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문제를 갖다 우리가 좀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꼬리 자르기, 네네, 꼬리 자르기 하려고. 네,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또 동네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집회도 열었어요. 뭐 박희영을 복당시키고 경선에 참여하게끔 해달라 막 이런 것도 막 열려가지고 저희가 그날 또 그걸 발견하고 바로 프린트 뽑아가갖고 이제 막 경고했군요. 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민주권당 용산 지역위원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예.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박희영은 절대 안 된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맞는 박희영을 말씀이죠. 엄벌에 처해야만이 용산에서 제대로 된 추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박희영이 딱 구청장으로 있다 보니까 안 되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왜곡, 예. 그다음 은폐, 그리고 그렇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추모를 추모답게끔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상민은 이상민이지만 네, 맞습니다. 용산구청의 책임도 네네. 꽤 크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크죠.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럼요. 그 축제를 그럼요. 안전하고. 이 1차 책임은 네. 구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그 자체의 자세 자체도 그렇죠. 너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사퇴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법에서도 진짜 엄벌에 처해야 예. 공직자가 어때야 되는가. 무책임한 공직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맞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또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이 좀 더 용산에 왔을 때 우리 시민들과 같이 추모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용산에 오는 것 자체도 그 사건 때문에도 불편하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용산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죠.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있겠죠. 그렇죠. 용산 경찰 또 이제 아래 말단 경찰들 중에서 또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그죠? 소방관들은 네. 트라우마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겪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경찰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상인분 중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트라우마를 겪다가 얼마 전에 행방불명이 됐나 봐요. 이태원의 그 상인이요? 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상인분이. 근데 사실은 곳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 그걸 겪고 있단 있죠.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거 완전 진상 규명이 되고 예.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진상 규명 가까이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특별법 만들어진 걸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습니다. 그게 많이 아쉽게 생각하잖아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진실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마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맞아요. 아마 진상 규명 내용일 거다 이렇게 유가족들은 많이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 아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곧 이제 또 9월달 되면 이 그 특조위가 끝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반드시 끝까지 그리고 밝혀질 때까지 지금 그 활동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유가족들도 이제 뵙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 때도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조만간에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모든 후보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된다 이런 호소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용산이 그러고 보니까 그 윤석열의 욕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옮기면서 용산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졌네요. 네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난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박희영 같은 인간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잘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일 날도 어떻게 하면 이 안전을 그리고 빨리 시민들을 구할까 이거보다는 그때 그날 이제 10월 29일 날이 그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위한 또 집회가 있었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 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켓을 다 이제 미군기지 담벼락에 다 꽂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또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 방에 떼라고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막 그거 했다고 다시 그 김용현 경호처장의 그 최측근한테 막 했다고 막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참사였습니다. 그거를 실적으로 해서 자기 더 출세하려고. 네, 더 출세하려고. 네. 그러니까요. 본인이 또 국회의원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공직자들 반드시 심판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력에도 나오는데 네네. 아까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네. 그죠? 네. 하시고 그때 이제 그 범죄 경력이 생기셨고 네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활동하셨을 테고 네네. 또 촛불행동 네. 그죠? 22년 이렇게 쭉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생업은 어떻게 네. 하고 계세요? 지금 생업은 그전에는 이제 저는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 활동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유 있게 살기는 어렵다. 예, 여유 있게 살기는 어렵고 서울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또는 용산에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이제 월 집값이 또 여기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애가 크니까 학원비 때문에 지금 학원을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했다. 이래서 저는 지금은 짬날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SOS 취약계층 SOS 해서 청소, 예. 방역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팀장 마트 갖고 그 일이 딱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 꾸려가지고 거기 가서 청소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용산은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용산에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용산에서 서울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주거가 정말 맞아요.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곳곳에 그리고 중간은 다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그렇죠. 있죠. 평지는 그리고 높은 데에 네. 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냥 골목골목 들어가기가 그렇죠. 얼마나 그렇더라고요. 주차 문제도 엄청 힘들고 예. 네. 그런 마용성 그래서 용산에 엄청난 맞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네,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네네네 개발되지 않은 네. 예. 그런 곳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곳에 보통은 노인분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연세 드시면은 아프고 예. 또 아니면 뭐 못 움직이고 아니면 또 정신적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예. 많은데 그런 분들의 청소를 해드리는 건데 그런 집들은 이제 쓰레기 더미에 사신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왜 바깥에 나가서 막 모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프시니까 전혀 이제 청소가 안 되는 게 못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가서 바퀴벌레 잡기 저희가 바퀴벌레 잡기 막 빈대 잡기 그래서 얼마 전에 빈대 이야기 한번 나왔잖아요. 제가 또 빈대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빈대를 이야기하시길 소독 방역 빈대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빈대 뭐 초가상간 태운다 이 말을 하셨잖아요. 초가상간 태우라 그때 국민들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검찰 개혁 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때 빈대를 한번 잡아왔는데 안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이사이에서 그래서 그걸 태워야 되는 걸 이제 제 일하는 경험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바퀴벌레도 잡고 빈대도 잡고 그다음에 청소를 이제 해주면은 좀 삶의 의지가 좀 생기잖아요. 집이 예. 이제 그래도 막 그렇죠. 자포자기 하고 있다가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또 대부분 병들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병원 보내드리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주민센터 이해갖고 이 부분이 예. 이렇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하는 활동하고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는 어때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또 올해부터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거가 이제 생겨가지고 진행되는데 이게 아직은 안착이 되려면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분들의 필요한 거 병원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거가 종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러네요. 기회가 또 딱 맞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런 일을 사회도 세상도 바뀌어야 되고 그 중에서 정치 바꿔야 되는데 정책. 그건 진짜 왜 바꾸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먼저 취약계층, 어렵게 사는 분들부터 챙겨야 된다. 그분들의 삶이 그동안도 고단한 삶들을 많이 살아오셨을 텐데 또 이제 연세 드셔서 정말 좀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은 살아 있는 게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웃들의 어떤 관심 속에서 이렇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게가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웃의 책임이기도 하고 아직도 세상에 인정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정말 저희 좀 엉뚱한 얘기긴 합니다만 오세훈의 그 약자와의 동행 그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네네. 거기가 동자동 우리 또 용산에는 쪽방이요. 가장 어려운 동자동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자도 또 살죠. 재벌들도 사는 데가 있는데 꼭
꼭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하면은 동자동에 또 꼭 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엄청 열받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공공주택 만들기로 그러니까. 했는데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오세훈 안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동행이래요. 네, 동행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거가 그러니까. 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전혀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보여주기 식의 예. 네. 그들의 본질이죠 뭐 늘.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유튜브 얘기도 있어요. 네. 유튜브 합니다. 지금 하신다면서요? 네네. 예. 유튜브 합니다. 예. 네. 원래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릴까 이게 이제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 예. 막 알리고 싶어가지고 예. 유튜브를 시작을 저기 있네요. 했었어요. 김은희 네. TV. 네, 예. 지금 김은희 TV로 바뀌었는데 예. 원래는 그게 은희 명희의 희낙락 이런 TV로 시작을 했었어요. 은희 명희 희낙락이요. 예. 우리 동네 이제 저 말고 저는 은희 또 명희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짝꿍이에요. 예. 그렇게 같이 했는데 예. 이걸 유튜브를 계속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계속 하기가 이게 뭐 편집도 잘 못하는데 막 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하다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못하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선거 나오면서 김은희 TV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편집보다는 라이브로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처음에 신기했어요. 막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신기했는데 네, 지금은 아침에 물론 이제 막 저를 욕하는 사람들 들어오기도 하시나 네,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내용들과 정책들을 많이 알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김은희 TV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를 매일 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합니다. 매일도 몇 건씩 합니다. 네,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그 어렵지는 않더라고. 라이브 키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니면서 네, 하기도 하고. 대신 이제 시간은 저희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군요. 네, 정해져. 기본은 아침에는 꼭 하고 아침에는 이제 아침 인사할 때, 네, 보통 우리 아까 그런 어르신들이 같이 와고 같이 명함도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하고 인사하면서 이제 그리고 명함 돌리면서도 오늘 하루에 진행되는 일 그리고 뭐 그날의 이슈 이런 것들 막 말하면서 여기 마이크 꽂고 그냥 이렇게 켜놓고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참 부럽습니다. 예. 왜요? 예, 김은희 후보님 말도 빠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저 말씀 이렇게 말 빨리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네, 지금 말이 빨라서 아마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한테는 늘 그런 댓글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말 좀 빨리 해라. 그래요? 학원 좀 다녀라. 선생님 정말 편안하고 좋은데요, 너무요? 예.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도 하세요. 네. 그다음에 용산 생협, 네. 생협도 하세요. 네. 예. 뭐 제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작은 도서관은 이제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우리 이제 애 한 명 있는데 그 애가 7살이었었어요. 자녀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그러는데 지금 그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초등학교 엄마들과 같이 그때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가 약간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가 애들한테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작은 도서관 문을 열고 지금까지는 이제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애들이 훨씬 많았죠. 그때는 애들 데리고 이제 놀이터 가기 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보통은 이제 학원을 가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른들이 그리고 또 우리 촛불행동 어르신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노인들이 네, 여기 많이 와서 그 뭐 영어 모임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글쓰기 모임도 하고 또 기타 배우는 이런 모임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 보기 같이 그 최근에 이제 거기에서는 제로섬 영화 세월호 참사 12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제로섬 영화 같이 또 보고 또 감독님 모시고 감독님이 또 용산 분이에요. 그래서 온효로에 사시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세월호의 이 문제를 계속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 후견인 제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데 또 어려운 그래도 뭐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돌봄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가 신청하면 그 애들을 이제 돌보는 돌본다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은 지금도 오늘도 누구 한 명 애 한 명 깨우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 병원 데리고 가기, 아니면 뭐 그 어떤 상담 데리고 가기, 그리고 아니면 또 학습적으로 이제 부족하면 누구 또 선생님 붙여서 하기. 이런 조금만 도와주면은 아주 씩씩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어쨌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가 그런 거를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실현하고 싶었는데.
있는데 아직은 이제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정치도 슬로건이 그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하나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그 애를 믿어주고 그러니까요. 관심 가져주면 애들이 빗나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또는 그렇게 나가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그게 미래에 대한 다시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가 그러는데 참 나중에 사건이 터져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끔 클 수 있게끔 많은 어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고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아이가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의 우리 어린들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엄청 용산 필요합니다. 생협 얘기도 좀 해주시죠. 생협은 이제 지금 행복 중심 용산 생협인데 사실은 생협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 지금 경제 자체도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생산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갖고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지금 거의 완전 파산을 앞두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그래서 생협들은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용산 생협은 지금 막 출路를 찾기 위해서 온님을 안간힘을 쓰고 계시군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후원을 모으기 위한 주점도 하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저희가 그런 걸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거냐면요. 용산 생협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용산 생협이 생협이 왜 필요한지는 알잖아요. 근데 또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용산 생협은 이러이런 일을 해왔다. 원래 이러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러이런 또 좀 성과도 있었다. 근데 이래서 어렵다.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겪으면서 생협의 필요성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또 장사는 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또 문 닫을 수는 없어. 그래서 조합원 모집한다. 후원도 받는다. 그죠? 후원 행사도 한다. 이런 홍보. 근데 이게 왜냐면은 단순한 영업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활 정치. 맞습니다. 풀뿌리 활동의 활동 홍보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지방선거는 이제 지방선거 이 풀뿌리 생활 정치의 꽃이다. 특집을 하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특집이 끝나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좀 불러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서. 아니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죠. 저희는 기억하고 저는 기억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저 꼭 불러주시면 제가 아니라도 우리 이사장님이든 누구나 오셔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살려야 됩니다. 7월에 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산 생협이 또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계시군요. 자 이제 어느덧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여기가 이제 많은 바원들이 또 봐주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도 내란이 다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청산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총공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그렇고 이 뻔뻔한 것들이 지방선에 나와서 고개를 쳐들고 있고 통일부 장관을 공격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환길도 풀려나고 정광훈도 풀려나고 이렇습니다. 이들의 공세가 아마 지금부터 5월까지 아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막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완전 내란 청산되고 국힘당을 완전 해산시킬 수 있는 이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또 조이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이대 탄핵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민주당이 결심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가는 곳곳마다 가는 길목마다 지켜가지고 조이대 탄핵을 빨리 추진해 달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 그리고 민주당 안으로 상정해 달라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매주 국회 앞에서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힘을 기울이고 모으냐에 따라서 개혁의 속도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쁘시고
조금 더 필요도 하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서 국회로 매주 토요일 5시 그리고 5월 9일은 4시 전국 집중입니다. 네, 그때 모여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 제가 물론 선거를 하고는 있지만 촛불 대행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면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국힘당을 완전히 해산시키고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로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댓글 하나 달렸네요. 김은희 으라차차.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으라차차입니다. 네, 으라차차. 예. 네. 예.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순서 3부는 지방선거 특집으로 김은희 용산구의원 국민주권당 예비후보님 네. 만나봤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게 안타깝습니다만 다음에 또 7월에 네. 용산생협 네. 예, 응원 하러 만나는 걸 네. 만나기로 약속하고요. 예. 예, 오늘 이렇게 헤어지겠습니다. 네. 예.